꾸물거리면서도 어쨌거나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당신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제시카 히쉬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그랬다지요. 인간이 자기와 평화롭게 지내려면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쓰고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한다고. 갸웃갸웃하면서도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다르다 해도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평생 할 일이니까요. 꿈꾸는 모든 여러분을 응원하는 여기는 이채기 글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정답게 이야기 나눌 분을 모셔야겠죠? 지난 시간에 그 공고님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왼쪽 귀에 2개의 귀걸이를 걸고 계신 공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귀걸이 2개를 하고 계신다는 건. 그렇습니다. 귀걸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는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렇군요. 이 귀걸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약간씩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고 있죠. 심지어 군대에 갔을 때도 안 막혔어요. 저는 그래서 휴가 나오면 끼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셨구나. 2개 중에 아래에 있는 게 제 느낌은 악마 모양 아닌가요? 악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뿔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아닙니다. 악마가 좀 뭐하면 여러분 아톰의 머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거 같이 생긴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아톰이 악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만화를 하나 봤는데 네. 직장인들끼리 서로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만나면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잖아요. 반대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만화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기준으로 하면 한참 전인데 저희 녹음 기준으로 하면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제주도를 아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서울보다 온도가 한 10도 정도 높아요. 높고 저희 갔을 때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았냐면 그 낮에 낮 시간에 카페에 앉았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카페인데 그 카페 그 아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스르륵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주도 가시면 근데 2층에 올라가서 앉으면 1층도 마찬가지지만 앞쪽 창은 전면이 창인데 바다가 바로 보여요. 바다 바로 앞에 있고 뒤를 돌면 뒤쪽에 창이 중간에 나 있는데 거기는 한라산이 정확하게 보여요. 날씨가 좋아서 구름 없이 한라산이 정면으로 정확하게 보이고 앞쪽에는 바다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고 거기 둘이 앉아서 뭐 커피 마시면서 잡지 보고 책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근해서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거지 뭐. 네, 그런 거죠. 네, 괜히 그런 거를 경험하면 없는 줄 알았으면 모를까. 그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대낮에 햇빛 보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 그런 거지. 이 시간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저 순간 제주도에 스르륵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커피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거기 가면 사실 그게 저희가 작년에 해서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샤샤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조들로 나눠서 다녔는데 저희 조가 갔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너무 좋아서 다들 저는 나중에 아내랑 꼭 오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랑 오고 싶다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화장실에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처음에 내려와 있다고 결심했던 때의 사진 무언가와 그 건물들을 지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별로 몇 달 간격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넣어놓고 밑에다 간단하게 글들이 써 있어요. 참 좋아 보였어요. 좋겠다. 그런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결심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 텐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샤샤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힘들게 지내겠지. 저는 뭐 회사에서 아주 즐겁게 죽을 것 같이 지내고 있고요. 회사 일은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실 테니까. 네. 저는 지난 주말에 그거 보고 왔어요. 그 이은결 씨가 하는 마술쇼 있어요. 저 예전에 아내랑 같이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디 일루전이라고.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그쵸. 아마 그게 매년 하는 건가 봐요. 그 이은결 씨가 하는 거에. 그 혹시 뒤쪽에 손으로 막 뭐 보여주고. 맞아요. 저희 그거 너무 좋게 봤거든요. 뭐지 근데 레파토리가 안 변했나 본데? 아니야 좀 바뀌겠지. 예, 저도 그래서 봤어요. 저는 원래 마술쇼를 한 번은 꼭 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본 건데 생각보다 저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게 생각보다 그냥 그 뭐랄까 약간 선입견인데 뭐 제가 물론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유치한 마술들 이렇게 트릭들 네. 눈속임하고 끝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네.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고민했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나름의 맞아요. 뭐 아주 깊진 않지만 나름의 통찰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다 녹아 있고 또 그 모든 쇼를 관통하는 스토리텔링이 계속 있어서 전혀 그런 식의 느낌은 들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하시죠. 저도 볼 때 뭐가 좋았냐면 처음에는 마술쇼를 보러 간다 하면 여기서 어떤 속임수인지 내가 맞춰야겠다는 느낌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쵸. 보다 보면 그냥 그 쇼 자체를 즐기게 되는 맞아요. 그런 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뭐 아쉽다면 좀 이상하지만 약간 의외였던 게 그런 거였어요. 사실 굉장한 마술들이 많이 나와요. 막 뭐가 나온다 그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뭐 천막으로 가렸다가 나타나는데 상상도 못한 게 갑자기 막 떡 등장하고 사람 자르고 붙이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느라 마술은 마술이겠지 뭐 이렇게 저거의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마술이었고 특이한 건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이제 2층 좌석에 앉아가지고 네. 혹시 잘 안 보이면 봐야지 하고 오페라 글라스를 갖고 갔거든요. 네. 못 보게 하더라고요. 진행요원이 와가지고 마술쇼 특성상 이거 보시면 안 된다고 가방에 넣어달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중요한 장면 저희가 스크린에 띄워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저희는 그 불순한 의도에서 갖고 간 건 전혀 아니고 네. 이영결 씨가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마술쇼에 들어오면 두 사람이 짜가지고 넌 오른손 봐 내가 왼손 볼게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뭐지? 나 그 멘트 들은 것 같은데. 안 변했네 레파토리. 네 하여튼 저 그런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네. 제지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고 오셨다니 부러우니까 저는 다음 달에 팬텀싱어 콘서트 보러 갑니다. 팬텀싱어 콘서트 예매 성공해서 네. 제가 성공한 건 아니고 아내 그 직장 동료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금손들이 있어요. 그치. 금손들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클릭한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되는 금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매를 해서 보러 갑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좋겠네요. 현장에서 들으면 진짜 다르겠지.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약간 디스인데 저번 생방송 무대에 JTBC 음향 기술에 대한 뭐 혹평이 엄청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들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그 결승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분한테 여쭤봤는데 현장에서도 썩 좋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운드 엔지니어링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좋겠지 뭐. 좀 많이 발전했겠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글을 다루는 날인데요. 글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 책이 팟빵에 올라온 댓글이 있어서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댓글을 먹고 자랍니다. 얼마 못 자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하늘 위로 노란 풍선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축구 전문가라니 뜬금이다 하고 며칠 지나 들었는데 웬걸 생각보다 재밌네요. 저희가 이제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했을 때 그 에피소드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저희의 후기가 그랬죠. 사실 저희는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게 책의 총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습니다. 다소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좋고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축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생겨 신선한 재미가 있었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전달한 게 있었나요? 농구 얘기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요. 자, 샤샤님의 의외의 도전 정신, 모험 정신으로 말미암아 구글신에 이어 축구책도 듣게 되다니. 참 며칠 전 지난 이 책 읽을 듣다 잠들었는데 꿈에 두 분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뭔가 의뢰하셨어요. 태몽 아닌가요?
네? 자, 통화 내용으로 봐서 제가 방송 PD나 출판 제작자 같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글쎄 곰곰샤샤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고2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농구요? 공군님 뭐 하실 건가요? 저 농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같이 하죠. 제가 팔꿈치 패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공공님도 가드라며. 그렇죠. 저는 가드 겸 포워드. 그래요? 그럼 센터 없는데 우리? 센터는 제재는 그때 중학생이겠지. 그렇죠. 제재 청취자분들 제재 네. 농구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봐서 몰라요. 전 같이 농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봤는데 농구 잘 못하고 그렇죠. 축구는 농구보단 나은데 그 혼자 다치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축구는 이게 네. 물론 볼 컨트롤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그냥 뛰어다니는구나 하는데 그쵸. 농구는 공 잡는 거 보면 딱 안다 진짜. 농구는 알아. 슛하는 거 한번 보면 알아. 딱 그냥. 보면 아예 안 해봤구나. 딱 알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였어요. 네. 방송반 고딩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재능 있고 열이 있는 자라나는 곰곰샤샤 꿈나무 친구들에게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 그럼 제재는 중딩이야 초딩이야? 고민 좀 해볼까요? 저희가 고2면 아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난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 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꿈에서까지 나타나 주시는 이책이글 진행자님들 지금처럼 오붓하고 아늑하면서도 즐겁고 재밌는 방송 계속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재능과 열이 있는 자라나는 곰곰샤샤 꿈나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곰님은 더 안 잘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잘하면 2m가 넘으실 거기 때문에 그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글을 함께 나누는 날인데요. 네. 저희가 같이 글을 써온 주제는 시면이라는 주제로 글을 네. 써왔습니다. 시면 어떻게 쓸만하셨습니까? 아니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주제가 진짜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처음에 들을 때는 차라리 쉽겠다 하다가 쓰려 그러면 어려워요. 시면 뭐 나올 게 뭐 있어? 블랙홀 쓸까? 막 이러다가. 네, 사장님은 우주로 가셨죠. 네, 저 우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죠. 네. 누구 글 먼저 읽어볼까요? 저희가 글의 분량이 꽤 차이가 나요. 오늘도 저는 민폐처럼 굉장히 긴 글을 써왔고요. 사장님은 항상 네. 뭔가 꽉 채운 두 장의 느낌이죠. 요새 절제가 안 돼 이게. 제 글은 보니까 사장님 글에 4분의 1은 좀 그러고 3분의 1 정도 길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읽기 상대방 걸.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럼 제가 네. 곰곰님 글을 네. 읽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졌습니다. 네. 나 왜 항상 지는 것 같지? 네. 자, 곰곰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곰곰님이 쓰신 글의 제목은 다음 날이라는 글입니다. 남자는 오늘도 7시 정각에 일어났다. 잠은 덜 깼지만 익숙한 손길로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벗었다. 샴푸, 린스, 바디 클린저, 바디로션. 꼼꼼하게 씻고 바르고 씻고 발랐다. 거울 앞에 앉아서 드라이기를 켰다. 그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싫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간. 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머리를 말렸다. 옷장을 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옷을 꺼냈다. 검은 옷이 싫어졌지만 다시 검은 옷을 집었다.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차례로 입고 검은 양말을 꺼냈다.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더 나빠질 일은 남아있지 않았다. 집을 나서기 전 집안 곳곳을 둘러봤다. 정리는 잘 되어 있는지, 가스 밸브는 잠겨 있는지,
혹시 열려있는 창문은 없는지, 밤에 들어올 때 깜깜하니 거실 불은 켜놓고.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는 도중에 자꾸 무릎이 꺾였다.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고장이 났나 봐. 그는 생각했다. 일상이 무서운 이유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멀리 도망치더라도 결국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지 않으면 일상이 찾아온다. 자비는 일상의 영역이 아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참을 참았다. 이대로 내쉬지만 않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텐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 곰곰이 쓰신 다음 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길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짧게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한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짧게 못 쓰겠어요,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연설문에 대한 거였는데 네. 뭐 10분짜리 연설을 하려면 몇 시간이면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뭐 1분짜리 연설을 하려면 한 달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짧게 쓰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기한테 맞는 길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 그 일상이 무서운 이유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돌아가지 않으면 일상이 찾아온다. 이 무서운 문장 뭔가요? 그냥 이건 팩트라고 할 수 있죠. 팩트. 하여튼 글 전체에 어떤 펀치가 있다면 이쪽이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소설가가 아무리 소설을 잘 써도 네. 결국 한 구절로 기억될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도 저 김은 작가가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인상적인 문장 하나로 몇 페이지를 버티는 거고 그리고 나면 또 그런 문장이 힘 있는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요 부분 딱 그런 것 같고 이 타이밍에 갑자기 어울리진 않게 생각나지만 그런 거 있네요. 그 대학에서 누가 네. 그런 플롯이랑 스토리텔링 이런 거 강의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해리포터 다들 알지 않냐고. 네네. 근데 해리포터 1권에서 어떤 주제로 무슨 말을 했더라라는 건 알고 있어도 해리포터 1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문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덕후 하나가 그걸 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실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덕후는 이길 수 없죠. 덕후는 이길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약간 이거 읽으면서 전혀 상관없는데 약간 웃긴 거 있었어요. 네. 이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벗고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바디로션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트위터에서 돌았던 약간 섬찟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뭐야 나 아는 얘기 같아. 아는 거야? 반응하지 마. 알았어요. 그 샤워하거나 머리 감거나 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섬찟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는구나 진짜. 그래서 섬찟할 때 이제 눈이 따가워도 막 괜히 눈 떠가지고 거울로 한번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 이제 달린 댓글이 그때 보고 있는 게 린스라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한참 웃었어요. 완전 센스 있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남았다가 네. 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머리를 말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는 아주 1차원적으로 머리카락이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머리카락이 남은 건 아니고 그냥 제목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언가를 겪은 다음 날 아침의 일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 무언가가 특정한 한 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생각한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특정한 게 하나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겪고 그거를 겪었음에도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일상을 또 살아야 되는 남자의 이야기인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겪은 것에 대한 느낌이 결국에는 나는 남았네 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글을 끝까지 읽고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이 글의 제목이 오늘이나 일상이 아니고 다음 날이지?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날 이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음.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네. 제목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 감사합니다. 가끔 그 TV 보면 TV나 영화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보통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렇죠. 큰 일들이 한번 확 벌어지고 영화가 끝나요. 맞아요, 끝나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죠. 일상으로 살겠지 뭐. 살겠지. 근데 전혀 같은 일상은 아니겠죠, 사실. 겉보기엔 똑같아도.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같은 일상이 아니지만 같은 일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일상을 안 살면 일상이 찾아오니까 자꾸.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우 나 진짜 이 문장 너무한데. 일상이 찾아온대. 공곰님이 아무리 제주도에 내려가서도 일상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그런 거지. 제주도에 내려가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안 돌아오고 계속 거기 살면 거기가 일상이야. 그렇죠. 그런 이런 거지. 거죠. 어디나 일상은 무섭습니다. 이게 그 유머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았죠. 당신이 민주주의를 찾아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당신을 찾아갈 거라고. 찾아가는 형태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하죠. 그렇죠. 막 폭탄과 경제 폭탄과 이런 걸로 같이 찾아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는 이유는 제 글이 길기 때문에. 세사님 글이 지금 제 글보다 한 3배 정도 돼서 네. 3배 정도 되면 실제로 공곰님이 읽으시는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쉬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겁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거겠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고객님 스스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저번의 친절한 말투와는 달리 기계는 사뭇 무서운 느낌이었다. 이래서야 브레인워싱을 하는 기계라 해도 믿겠군. 문득 손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사려 깊고 따뜻한 눈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적잖이 마음이 놓였다. 만일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으면 어쩌지? 그는 웃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당신을 아는걸. 나도 그를 따라 웃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다. 쾅! 사고의 순간이 지나갔다. 아, 저때 마주오던 차가 상향등을 켜고 있었구나. 사실 기억나는 것은 많이 없었다. 시야를 가득 채운 빛과 무시무시한 경적 소리, 그리고 연속된 충격과 시끄러운 굉음. 나는 그 순간을 느린 화면처럼 세세히 볼 수 있었다. 이제와 억울할 것은 없었다. 다만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들이 씻겨나가는 애잔한 마음은 들었다. 내가 정작 보고 싶었던 것은 사고의 순간이 아니었다. 안내받은 대로 의식의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갔다. 사고 이전의 시간들이 재생되었다. 평범하고 빠듯한 일상이었다. 한 번도 풍족하게 지낸 적은 없었다. 하루치의 희망과 하루치의 고단함, 딱 그 정도의 삶이었다. 나는 살짝 실소했다. 이전에도 그랬구나. 이전의 삶이 화려하고 풍족했다면 좋았을까? 모르겠다. 다행이라면 특별히 모질거나 악하지는 않았다는 것. 초식동물 같은 삶이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갔다. 친구들과 지인들. 아, 저 사람들이었구나. 어쩌면 길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얼굴들. 이상한 점이라면 그 중에 가족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이 없었나? 나는 청소년기, 유년기를 지나 영아기까지 내려갔다. 그제야 처음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나를 내려놓던 손이 거꾸로 다시 나를 안아들었다. 그랬구나.
담담하면서도 서운하고 서글펐다. 주위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따뜻함이 몸을 감쌌다. 뜬금없이 기분이 평온해지며 안도감이 들었다. 태중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뱃속은 그렇게 편안하고 완벽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보지 못할 모양이구나. 암전. 모든 빛이 사라졌다.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다.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모두 보았다. 나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수면을 향해 올라가는 잠수부처럼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분명 그렇게 했으리라. 뭐지? 의아해하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확 밝아졌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된 방.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슬퍼한다. 친척과 지인들, 가족들. 이것은 나의 죽음이다. 뭐야 이거? 놀란 나는 빨리 의식 상태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시간은 오히려 더 빨리 과거로 가속되었다. 나는 그 침대에 누운 이가 일어나 걷고 말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다. 타인의 삶처럼 재생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더니 한순간 시야가 어두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시 확 밝아졌다. 이번엔 고대. 삶의 풍경들이 휙휙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모든 순간을 아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기억이었으므로. 나는 예수를 보고 붓다를 보고 차라투스트라를 스쳐보았다. 나는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세계의 주류로 떠오르는지 보았다. 나는 어떻게 예술이 탄생하고 거짓말이 탄생하고 정신이 탄생하는지 보았다. 나는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였다. 내 안에 정제되지 않은 투쟁심이 들끓었다. 나는 다른 유사 인류들을 제압하고 패자가 되고 싶었다. 그 순간 나는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보았다. 우리를 흥하게 한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었다. 유사 인류가 사라지고 포유류가 사라지고 파충류가 사라지고 아주 작은 육상 동물들만 활동하는 시기에도 나는 계속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구는 점점 온도가 올라 불덩이가 되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지구였고 지구를 구성하기 전에 원소였고 먼지였고 우주였다. 달이 사라지고 지구는 회전하는 먼지구름이 되었다. 폭발적으로 팽창했던 은하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서로 모여들었다. 어마어마한 온도와 압력의 증가는 압도적인 빛으로 다가왔다. 그 빛은 결국 한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최초의 빛, 만물을 담은 빛,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대폭발, 빅뱅. 거꾸로 보아도 그것은 장관이었다. 모든 만물이 한 점의 빛에 수렴하더니 곧 잠잠하고 어두워졌다. 우주는 무로 돌아갔다. 암전. 모든 빛이 사라졌다. 이것이 우주의 시작이다. 나는 아주 긴 여행을 마친 듯 피곤해졌다. 동시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경외감이 충만하게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감격에 젖은 가슴을 안고 수면을 향해 올라가는 잠수부처럼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분명 그렇게 했으리라. 의아해하는 순간 그 자그마한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커져 우주를 만들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시 우주의 시작이었다. 아니, 시간은 여전히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 우주의 종말이다. 시작과 끝이 동일했다. 우리를 흥하게 한 그 힘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시작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생은 그 모든 것보다 길고 아름다웠다.
어느새 우주가 빛나는 한 점에 모이더니 다시 거짓말처럼 어두워졌다. 나는 뜬금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내 안에 한 소리가 솟아났다. 빛이 있으라. 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여러분 공공님이 잘 읽으셨어요. 정말 거의 실수 없이. 이야. 근데 읽으시는 걸 들으니까 네. 제 글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굉음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저는 굉음 오히려 어느 부분이었지? 그 포유류 나오는 주류. 주류라는 게 그러니까 주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문장 안에 주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그냥 봐서는 사고가 나서 다친 어떤 사람이 있고 네. 그 사람에게 어떤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왠지 요즘 현재 과학기술은 아닐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힌트를 그렇죠. 드리자면 제가 요새 쇼핑왕 루이를 보고 있습니다. 쇼핑왕 루이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랑 아내가 정말 아주 열광하면서 봤던. 그렇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공고님의 추천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 유플러스 TV에서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모종의 과학기술로 이제 자기의 과거로 돌아갔는데 가다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간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과거 사고 전에 기억을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시작했다가 의식 아래로 내려가서 인간이 어떤 종인가, 맞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였다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존재라는 것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모든 인간은 하나의 우주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가 어쨌든 인간의 어딘가에 남아 있다. 어딘가에 한 점으로 뭐 DNA든 뭐든 간에 남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 사피엔스 읽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명확하긴 문장이 있어요. 뭐 유사인류와 네. 그렇죠. 이걸 보면 나는 다른 유사인류들을 제압하고 패자가 되고 싶었다를 읽는 순간 그렇죠. 사피엔스 읽으셨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해서 사피엔스를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수와 붓다는 볼 수 있는데 차라투스트라도 볼 수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라투스트라도 예언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차라투스트라가 섬기는 신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고 차라투스트라 자체는 예언자 사람인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뭐라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뭐 인간이 우주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기도 하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게 뭐 틀린 얘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세계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네. 오래된 비유지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이게 은연중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각이랑 청각이랑 촉각이랑 뭐 과학기술 지능이랑 이런 걸 이용해서 우주를 보는 게. 근데 어쩌면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우주에 명확하게 모든 답이랑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종류의 정보인 거야. 그거는 어떤 오감으로도. 그래서 그 뻔한 답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쟤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차원의 어떤 존재가 있으면 우리로서는 아니 높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치. 그게 포인트지. 약간 그런 느낌이 요새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감이 생길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약간 답답한데 사실 답답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요게 요 정도로 긴 글은 아니었는데 공공이니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컨셉은 요게 맞았는데 네. 쓰다 보니까 딱 써놨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글이. 근데 샤자님이 자꾸 엄살을 부리셔서 뭐 글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글을 좋아해서 또. 그래요? 또 취향 저격이었구나. 아니, 진짜로 이런 적이 처음인데 방송 들어오기 그러니까 출발하기 한 10분 전까지 계속 다듬었어요. 이 글을. 워낙 자신이 그렇군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제가 아마추어인 게 티가 나는 게 스티븐 킹이 그랬잖아요. 초고를 쓰고 그걸 다듬으면 4분의 3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쓰다 보면 여기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여기가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설명충. 네. 아니요, 우리 그 충 하지 말아요. 저 그래요? 충 붙이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요? 그런 이제 뭐 사람들끼리 장난으로 진지충, 선비충 이런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지충이라고 욕을 먹는 거겠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충이 원래 일배충 얘기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요? 보통 일배하는 사람들을 일배충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여서 명명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인간한테 벌레라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좋지 않죠. 그 선비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저는 설명과 그 진지함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이병도 넣어주세요. 중이병도 필요하죠. 중학생들만 있으면 지구는 안전하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중이병이 사실은 뭐 감수성이나 감정이 약간 폭발하는 이런 거에 대한 비하인데 인간이 누구나 그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중이병이 딱 중2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저는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또래가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정의감이 가장 투철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고등학생들이 꼭 있었던 거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 네, 전 줘야 된다. 저도 주민등록증 나오면 투표할 수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정도 의사결정을 하기엔 충분하지. 그렇지. 우리보다 나은 점도 많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충이랑 더불어서 한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분노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잉여인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던 적이 있었어요. 잉여? 네, 잉여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분노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인간한테 잉여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가 있는가. 잉여는 뭔가 남는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그쵸. 거잖아요. 인간이랑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는 자조적으로 쓰기도 했죠. 그렇죠. 잉여. 본인 스스로 그렇게 쓰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 극적으로 심연에 대한 글을 완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정말 나눠보았고요. 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잘 나눠보았고요. 네. 자, 이 심연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즌 4에 이제 선정했던 모든 주제를 다 그렇습니다. 다뤘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어딘가에 제재의 주제가 하나 버려진 것 같은데 잊어버리기로 하고요.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고. 억울하면 나오던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즌 4의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이제 시즌 4가 끝났으니까 잠깐 네. 방학에 들어갈 텐데요. 네. 중대 발표가 하나 있죠. 네. 방학은 방학인데 약간 긴 방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방학은.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 때문이죠. 네. 뭐 네. 때문인가요? 제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출산을 하면 육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여서 육아 때문에 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약간 접고 육아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방학을 길게 가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공곰님이 새로운 펜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책이 그 시즌 5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럴 거면 혼자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아쉬운 탄성을 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계시겠지. 안 들으시나 아무도?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누가 또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무려 댓글을 써주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우실 텐데 네, 저희 또 방학 가졌다가 언젠가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네, 아쉬운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뭐 이거는 그냥 모르는 얘기지만 제재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요. 제재가 지금 일본에 취업을 해가지고 아예 일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하지만 뭐 잘릴 수도 있고 뭐라고요? 사고를 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시즌 5에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긴 방학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이나 시즌 4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감상을 좀 말해보고 오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즌 4 이번 포맷도 재밌었어요. 재밌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진행도 하고 원고도 쓰고 주제도 정하고 근데 주제는 뭐 우리가 예상했지만 예상하지 않은 척했던 대로 예상한 주제들만 나와서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진짜 한결같이 처지는 느낌이 네. 없지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항상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쉬게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대체제를 좀 찾아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송을 하진 않겠지만 뭐 블로그를 하던가 하지만 이것도 생각만 좀 하고 있고 네. 이게 블로그 카테고리를 뭘로 할까라는 생각은 한 달 정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정리가 끝나는 대로 네. 뭐라도 하면서 좀 책 읽고 글 쓰는 생활은 좀 유지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은 이게 생각보다 방송 준비가 압박이 있어요. 그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고 있을 때도 저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 글을 빨리 써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나 약속을 드리자면 저는 그림 공부를 한번 해볼까. 야.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하진 않겠지만 소소하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멋있습니다. 그런 거지. 전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끄적끄적 했던 걸 보니까 따라 그린 건 따라 그린 건데 말도 안 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은 거지. 괜찮아. 얼핏 괜찮아? 괜찮아. 제가 좀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세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저는 되게 아쉬워요 많이. 제가 또 이제 시즌 4 방학 좀 길게 갖자고 말했던 당사자로서 감정이 조금 남다른데 오늘 이제 녹음하러 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녹음하러 가는 이 시간이 너무 그립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데서 이제 녹음하고 같이 생각 나누고 글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되게 그립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리움을 많이 응축했다가 시즌 5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즌제 해야 돼요. 그럼요. 무한도전도 빨리 시즌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재충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남은 시간에 예쁜 딸아이를 잘 기르고 좋겠다. 아이가 이제 조금 저에게 여유를 허락할 때 제가 이제 혼자 살겠다 싶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4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과 좋은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의 글을 청취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제제입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책 읽을 시즌4가 이번 방송을 끝으로 또 이제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두 형님께서 이제 저한테 목소리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자다가 말고 원래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반입니다. 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즌4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시즌4를 시작할 때 시즌4만큼은 내가 끝까지 같이 형들과 완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또 일본에 오게 돼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마지막 고별 방송을 했을 때 참 만감이 교차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아도 두 형님이 잘 이끌어 가셨으니까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잠시 또 휴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과연 두 형님이 저 없이도 잘하실 수 있을까? 다시 복귀하실 수 있을까? 무미건조한 방송에 내가 활력이 돼야 되는데 네, 오랜만에 장난 좀 쳐봤습니다. 최대한 공공님이 싫어하시는 스타일로요. 네. 어쨌든 시즌4 마지막 방송 아쉬움과 또 축하 전해드리고요. 들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 책의 글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셋이 환갑이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이 사실 책이나 글 이야기보다 거의 70-80%는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들 사이사이 그 틈에서 저 또한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고 다른 분들도 조금이나마 어떤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러셨으리라 기대 혹은 바람을 조금 얘기해 봅니다. 네. 새벽에 얘기하려니까 횡설수설이네요. 네, 이것도 공곰님 최대한 싫어하시는 스타일로 네, 질질 끌면서 네. 네, 샤샤님은 편집하시면서 웃고 계시겠죠. 네.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셋이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또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즌5에서 만나요. 안녕.